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1.06% 상승 마감, 코스닥은 2.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요런 조정들 때문에 저도 심리적으로 사람이니까 쫄릴 수밖에 없었고, 방송에서도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 지금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특히 요날은 괜찮았지만 요날은 진짜 공포 심리가 거의 최대치에 다다랐던 날이었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시면 제가 뭐 13일인가 14일 방송에서 16일 기점으로 전쟁 리스크 재료 소멸될 가능이 크다. 그러면서 시장은 급반등할 거다라고 할 거다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16일 날 침공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재료 소멸로 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16일 날 급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국지전이 벌어지면서 출렁거렸던 걸 제외하면 시장은 전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가지면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 전쟁 리스크는 뭐 역사적으로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출렁거림으로 지나갔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본 거고,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좀만 더 견뎌보자. 시장은 악재의 내성을 갖는다. 계속 저는 같은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요날 좀 흔들렸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시장이 이 전쟁 가지고 여기서 뭐 이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이런 형태는 말이 안 되는데,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요거 깬 거는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뭐 인플레이션 가지고 이 시장을 여기를 깨버린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 근데 전쟁 가지고는 이런 흐름이 나오긴 힘들다. 근데 이제 이날 좀 공포심이 좀 심하게, 저도 심리가 굉장히 좀 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한테도 카톡으로 그런 멘트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여기서 진짜 더 빠져봐야 하루 이틀이다. 이 하루 이틀만 좀 참고 견뎌보시죠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 증시가 목요일날 3% 넘게 좀 빠지고, 나스닥이 이제 딱 요 상황이었습니다. 전저점을 깨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미증시도 좀 더 빠질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이제 빠져서 시작을 했다가 오전에 좀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이제 양전할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 안 했고요. 이렇게 양봉 마감이라도 해주면 우리 증시도 금요일날 오전에 개파락해서 좀 빼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요게 이제 목요일날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게 웬걸? 정말 나스닥은 나스닥이다. 진짜 대장은 대장이죠. 마이너스 3.45까지 갔다가 3.44까지 찍는, 그러니까 뭐 변동폭이 6% 7% 가까이 돼버리죠. 그래서 끝났구나. 전쟁은 역시 일시적인 악재에 불과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좀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냥 뻔하죠. 당연히 급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급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이제 다음날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너무 비이성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상승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당분간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봤는데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 굉장히 강하구나. 뭐 대신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한 21선에 붙여놓는다든지 안착만 해줘도 굉장히 좀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나고 보니 결국은 제 생각이 아직까지는 맞은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모습이고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다만, 미국 증시가 금요일장에서 반등을 할 때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미장이 금요일날 반등할 때는, 먼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조금 협상이 되는 것처럼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가 좀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우크라랑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 시진핑도 협상을 지지한다. 우크라 정전 협상 준비, 푸틴 제안 받아들일 것.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접어들면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했던 조건들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라고 보도가 좀 나와졌고요. 이제 협상을 거부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침공이 진행 중이죠. 지금 뭐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먼저 시가전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전 세계가 합심해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 제재 정도로 하고 있고, 뭐 이런 뉴스 있었고, 나토에서는 아까 어떤 뉴스가 독일, 네덜란드, 체코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포르투갈은 파병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무기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고, 이제 서방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줌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이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의 맵팩, 기들을 다 동원해서 맵팩을 켜주고 있다라고, 뭐 이제 제가 뭐 기사를 좀 봤는데, 이렇게 이제 서방의 도움이 지원이 이제 오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좀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푸틴은 길어야 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잘 싸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싸워서 좀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가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매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와서 뭐 좀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조금 뭐 당황할 수도 있고 난감해 할 수도 있죠. 일단 요거는 이제 뭐 기사인 거니까 진실인지 아닐지는 뭐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뉴스는 뭐 이건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지금 이제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서방에서 사실은 지원만 해주고 있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져서 러시아랑 무력 충돌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이 전쟁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이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리고 그 침공하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뭐 나토 가입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나토 가입국 뭐 침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굉장히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뉴스 체크하면서 조금 이제 우려감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싸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여서 요거는 일단은 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다른 국가까지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장은 충분히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비중 조절도 하고 대비를 좀 하면서 그렇게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도 다뤄드렸던 주제가 전쟁 테마주들 고점이 언제 나올 것인가 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뭐 월요일 정말 길어봐야 한 화요일까지는 시세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고 대신에 이때부터는 한 월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게 봤던 게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이다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장이 급반등을 해버릴 줄은 저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딱 그 이제 전형적으로 테마주들이 고점 시그널을 보이는 형태는 결국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대장주가 경고를 먹을 때부터는 극도로 조심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고 딱지 달고 뭐 잘 버티면 하루 이틀 정도 고점에서 놀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고 딱지 달고 바로 이제 미장이 급반등을 해버리니까 얘네는 안 그래도 고점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서 조만간 고점이 나오겠다 싶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장 급반등을 해버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한 9%, 뭐 대성에너지는 마이너스 한 15%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력들이 돈 쓴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번 이렇게 올려서 물량을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막판에는 투매가 이런 식으로 쏟아졌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어떤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에 대한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네는 새로운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생겨야 다시 뭐 양봉을 뽑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으로 국한 지어진다면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시 대시세를 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테마의 새로운 재료는 러시아와 서방의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혹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뭐 나토 가입국을 러시아가 침공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시세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때 보여줬던 정도의 힘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고점 타이밍보다 딱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빠르게 나와 버렸습니다. 미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네, 아무튼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전에 이때 솔직히 뭐 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행히는 그래도 줬어요. 개파락하고 막 이렇게 밀려버렸으면 정말 피해가 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전에 탈출기를 다 줬으니까 제 생각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거 막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많이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전쟁 관련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의 흐름 정도 밖에 볼 수 없으니 앞으로는 뭐 적극적으로 전쟁 테마를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혹시 전쟁과 관련 짓지 않고 그냥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모멘텀만 가지고 뭐 대성에너지나 아직 조금 이제 시세가 덜 났다고 보여질 수 있는 애들이 중앙에너비스 요런 애들이 뭐 좀 뭐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 정도 로만 보곤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먹을 구간이 뭐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조선 뭐 철강 뭐 이쪽은 뭐
뭐 상한가가 좀 나와줬던 STX 엔진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요 정도 요 안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시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한번 이제 발동이 걸리면 이런 식으로 멋있게 좀 시세를 한 번씩은 주는 애라서 끼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죽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이런 어떤 저항대 두 번이나 맞고 떨어졌던 저항대도 이제 완전히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밀리는 흐름보다는 잘 버티다가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지금 제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조금 이제 헷갈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뭐 TJ 미디어나 뭐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당연히 강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여행주들이에요. 왜냐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뭐 마스크도 다 벗어버렸고, 여행 관련된 뭐 제한도 다 풀었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이 여행, 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찝찝함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리오프닝주 중에 힘을 덜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뭐 여행주들도 조금 뭐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다른 리오프닝주들이 힘을 좀 더 쓸 확률이 높을 것 같다. 뭐 라는 정도의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전쟁 리스크가 소멸이 되면서 반등을 할 때 어떤 테마, 어떤 섹터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일까 되게 참 보고 있었는데, 로봇주가 주인공이었어요. 이때 보시면은 로보도 시장 대비해서 참 잘 견디면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준비를 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고점을 뚫어내는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보티즈도 반등, 뭐 티로보틱스는 조금 먼저 움직이긴 했었지만, 얘는 이제 로봇주 전체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그런 주도주의 느낌은 좀 아니에요. 로보가 원체 이때도 뭐 이제 대장이었고 해서 영향을 좀 많이 줬고, 로봇주들 지금 뭐 자리도 다 괜찮고 해서 로보로보 이제 시세 냈으니까 조금 덜 시세 냈던 에보리봇이나 뭐 현대무벡스 이런 애들도 자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애들이 순환매가 또 돌 수도 있으니까요. 로봇주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동제약을 안 볼 수가 없죠. 얘는 진짜 한번 출발하면 어마어마한 놈인데, 얘도 이제 요때인가요? 요때 방송에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어찌됐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쌍무 맞고 이렇게 밀리느냐, 이렇게 3차 시세로 가느냐. 결국은 이제 3차 시세로 뽑아내고요. 아마도 얘도 고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날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상한가도 좀 못 갔고, 딱 이제 여기서 1차, 2차, 이제 3차 상승의 어떤 파동,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길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동제약도 슬슬 조심해야 될 가격대가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뭐 윤석열 관련 이제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뉴스가 오늘 이제 뭐 오후 1시인가요? 기자회견이 있었죠. 결국 이제 뭐 단일화는 뭐 결렬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뭐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여지는 좀 남아 있긴 하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결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다시 뭐 이제 민주당이랑 안철수 후보 간에 뭐 단일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작용할지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열어놓고 월요일장을 좀 맞이라도 했다면 그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어찌됐건 단일화 결렬은 뭐 이미 요때 재료가 반영이 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가격적으로 하락을 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3월 9일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투표 전날부터는 얘네들도 이제 재료 소멸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전 애들이 시간에서 폭등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향후 60년 주력 뭐 충분히 활용 이런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요. 원전주들은 계속 제가 뭐 눌림 조정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앞으로 좋게 보고 있는 테마 중에 거의 뭐 이제 탑뭐 3 안에 든다 뭐 이런 멘트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원전주 좋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류 테마에서 제주 맥주가 다시 이제 자리를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리오프닝이랑 같이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세를 한번 또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그다음에 뭐 싸이월드도 강했죠. 얘도 뭐 방송에서 아마 흐름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멘트 드렸었는데 얘는 아마 이제 앱 심사 통과 그러니까 구글 이제 신청해 놓고 요 부분 이제 뭐 통과하게 되면은 출시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아마 재료를 가지고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재료는 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승일 같은 경우는 1차를 저희가 여기서 요 타점에서 1차를 샀고 제가 2차 매수를 여기를 타점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평단가가 한 뭐 14,900원이나 요쪽 부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적당히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손절가를 요날의 저가 13,900원 이탈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원전선은 요날 이제 1차 매수가 됐고 요날 시간에까지 밀렸기 때문에 2차 매수가 충분히 되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해 보이니까 빼버릴게요. 평단가가 아마 이제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2,000 뭐 30원 40원 뭐 요 정도. 근데 지금 시간에서 얘가 이제 원전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3% 올라서 2,0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적당히 익절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이제 수익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은 요날 이제 1차 매수가 되셨을 거고 요날 시가에 제가 2차 매수 하시라 그랬기 때문에 요날 2차 매수가 되셨을 거고 3차 매수를 할지 손절가를 드릴지 조금만 더 본다라고 제가 멘트 드렸고 평단가가 뭐 한 요정도 되려나요? 8,500원 좀 안되는 수준? 얘도 뭐 3차 매수까지 가기보다는 요날 저점 7750을 깨면 손절가를 잡고 반등이 나오면 뭐 이렇게 익절하시는 걸로 요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뭐 대원전선이나 좀 정리되고 하면 신규 종목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종목이나 있으니까 오늘도 요대로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